그 중에서도 이제 쿠땡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당시에 네. 쿠땡에서 밀었던 게 있어요. 그 몸만 와라.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이고요. 네. 캠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캠프라는 건 뭐냐면은 네. 보통 지점이라고 그러죠. 뭐 수원 지점, 용인 지점, 뭐 서울, 뭐 경기 남부 어디에 무슨 지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앞에 뭐 이걸 놔야 된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욕을 하시기도 하고. 아, 왜 나한테 이거 그렇죠.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달에 320을 받았고요.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말릴 수도 있겠죠. 30대의 초반, 중반이 택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기는 싫은데 그쵸, 이제. 네, 너무 힘들고 근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DMTV로 합류하게 된 MPD라고 하고요. 전직 쿠땡 택배기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쿠땡 택배기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있고요. 네. 제가 중소기업을 많이 다녔어요. 네. 4년제 대학교를 물론 이제 지방대긴 한데 네. 나오고 나서 네. 급여를 받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인문대를 나왔고 네. 군대 2년, 대학교 4년, 네. 총 6년 그리고 휴학기간 포함해서 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 생활에 소비를 했는데 막상 나오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급여가 뭐 150, 200 언저리였고 당시에 이제 부모님 도움도 조금 있었지만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제 가정을 조금 챙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기사 돈 많이 번다더라. 얼마 번다더라.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택배기사가 힘들고 이제 힘들 대신에 돈을 많이 번다. 네. 약간 이런 의미로. 네. 아,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택배회사가 한국에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나 우체국 택배나 로제니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쿠땡을 이제 선택한 이유가, 당시에 네. 쿠땡에서 밀었던 게 있어요. 그 몸만 와라. 뭐만 알아? 네, 그게 뭐냐면 네. 원래 이제 택배라는 건 유상 운송이거든요. 물건에 대한 유상 운송. 네. 유상 운송을 하게 되면은 택시처럼 번호판, 허가된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배로 시작하는 번호판이에요. 네. 그 번호판을 원래는 돈 주고 사야죠. 근데 이제 쿠땡이라는 곳은 네. 자기의 물건들을 배송하기 때문에 마치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딜리버리 서비스처럼 네. 자사의 제품 배송을 한다. 물론 제작을 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서 몸만 오면은 연에 뭐 대충 얼마 정도의 연봉을 주겠다. 그래서 쿠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무 시간이 네. 몇 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근무는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12시간이고요. 네. 캠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캠프라는 건 뭐냐면은 네. 보통 지점이라고 그러죠. 뭐 수원 지점, 용인 지점, 뭐 서울, 뭐 경기 남부 어디에 무슨 지점이라고 하는데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캠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캠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7시 전후반 30분 출근해서 7시 전후반 칼퇴근을 합니다. 12시간이 좀 길지 않아요? 시간이. 택배라는 그런 특성상 네. 시간이 길다라고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보통. 아. 보통은 짧다라고 느끼죠. 일 자체에 대한 시간은 긴데 네. 막상 무언가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네.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집 한 집 이렇게 네. 배송을 이제 해갈 때마다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퇴근을 하면 집에 가서 또 도착하는 시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럼 또 그때 한 8시 정도 되시겠죠? 그렇죠. 보통 한두 시간을, 1시간 정도 소요를 해요. 출근할 때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왜냐면 네. 둘 다 막히는 시간대라서 네. 그렇습니다. 택배기사 하시면서 장단점이 뚜렷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점들이 있었어요? 일단 장점을 말씀드려볼게요. 장점. 네네. 애초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제 네. 처음으로 급여였죠, 물론. 급여. 그렇죠. 급여를 보통 아는 수준, 저희가 4년제 인문대를 나와서 네.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면서는 받을 수 없는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휴게 시간. 저희가 통상적으로 네.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네.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12시간 칼퇴근을 기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남은 12시간 제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게 좀 행복했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전에는 뭐 이제 제가 짧게 기계제도 기능사 준비하면서 네. 설계직을 했었는데 네. 7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했거든요. 그게 더 힘드셨네요. 그게 더 힘들었죠. 엄청 네. 힘들었죠. 정신적으로. 와. 그래서 휴게 시간이 그렇게 12시간이지만 보장된다는 게 너무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따로 지출되는 비용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12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할 게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을. 자거나 밥 먹거나 씻거나 이래야 돼서 지출 비용이 따로 없었죠. 아,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따로 없으니까 네, 그렇죠. 돈이 나갈 일이 없다. 맞아요. 굉장했죠. 한 달에 적금 거의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또 회사 자체에 이제 이 택배 회사만의 특징인데 네. 다른 타 택배랑은 달라요. 이게 이제 회사 소속의 기사들을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복지 제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아. 예를 들면은 5월의 어느 한 날에 네. 에버랜드를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네. 가족과 기사와 뭐 연인과 그 단체로 놀러를 가는 거죠. 뭐 그런 전체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죠. PD님 가족이나 그런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초대해서 네, 그렇죠. 갈 수가 그렇죠. 있다. 네, 맞아요. 그런 복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회사는. 그리고 회사 자체가 감성 배송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서 네. 고객과 저와 산타클로스와 아이 같은 관계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를 기다려주고 네. 굉장히 좋아해줬죠. 지금도 인터넷 보시면 네. 많은 일화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가 네, 너무 좋고. 그렇죠. 저는 용인 지역에서 네. 블로그로 첫 근무했을 때 당시로만 지금은 아니겠죠. 네. 그 당시로 거의 1, 2등이었죠. 친절한 배송으로. 와. 사진도 많이 올라왔어요. 되게 열심히 하셨나 보다. 아, 그럼요. 네. 단점은 네. 사실 저는 이 일이 너무 맞았어요. 본인하고. 지금은 물론 그만둬서 네. 말을 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단점은 아까 말했던 것에 관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휴게 시간을 네. 12시간을 일하고 12시간을 쉬는데 사실 네. 그 시간이 부족하긴 하죠. 주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데 네. 일요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네. 한 주에 하루를 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선택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일요일이 됐건 수요일이 됐건. 하루밖에 오신다.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여유 시간이 많이 없는 그게 좀 단점이네요. 네,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바뀌긴 하는데 네. 처음에 제가 2년 근무했을 때는 주 6일 근무가 맞았어요. 그 이후에는 주 5일 근무도 생기긴 했어요. 약간 돈 욕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그렇죠. 택배기사 일을 하시면서 힘들 때는 언제예요? 처음은 출퇴근이었어요. 네. 이게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네. 일반 타택배 기사분들은 네. 어느 지역을 전담해서 그쪽으로 이제 인력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는 이제 어떤 지방에서 기사들을 모집을 하죠. 네. 그 지방 모집 기사로 제가 지원을 했고요. 네. 근데 해당 지방 수원이었거든요. 수원에 인력이 다 찼어요. 그래서 저는 용인으로 발령이 났고 네. 발령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캠프에 기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리가 15km 정도가 됐어요. 한 번 출근하는데 그럼 퇴근할 때도 15km가 다 나오고 왕복으로 하면 몇 시간 정도죠?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왕복으로 하면 출퇴근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고 국도로만 갔어야 됐어요. 경부고속도로 너무 막혀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고 두 번째는 고객 갑질? 갑자기 좀 유명하죠, 아무래도. 네, 많죠. 근데 뭐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네. 고객 갑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의 주적 그 택배 기사들의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네. 뭐죠? 최고의 그 주적이 있는 경비, 아파트 경비 네. 거의 살기 힘듭니다. 어우 경비.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떤 아파트를 들어갈 때 그 문을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죠. 문을 치고 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보통 이제 호출을 해서 경비실을 부르죠. 네. 경비실을 부르고 나서 고객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집 앞에 문을 놔야 된다. 네. 그럴 때 이제 뭐 욕을 하시기도 하고 아, 왜 나한테 이거 막 그렇죠. 부탁하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비실에 보통 지금은 택배실이 따로 있는 좋은 아파트가 많은데 네.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경비실에 택배 물건을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다 보면은 경비실 안에 넣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렇죠. 또 비가 오면 경비실 안에 넣어야 돼요. 이게 젖으면 박스가 젖어버리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경비실 안이 넓지는 않잖아요. 에어컨도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네. 그러다 보니까 못 넣게 하려고 네. 일부러 피하시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야. 멱살도 잡혔고 저도 실질적으로 네. 경찰도 불러받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는 기상변화 날씨. 네. 날씨가 택배 기사들이 운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네. 하루에 5km도 안 해요. 운전 자체는. 나머지는 다 도보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비나 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젖을 때가 많죠. 그렇다고 우산 쓰고 배송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걸어 다니고. 네, 그렇죠. 걸어만 다닙니다. 더워서 우위를 입지도 못해요, 사실은. 여름에는 팔도 네. 타고. 그렇죠. 더워서 더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죠. 네. 뭐 보통 약간 그 따갑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선들이 그렇지 않아요? 따가운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실망이라고 하죠. 너를 아, 굳이 네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네. 어디 가서 차라리 회사 다닌다고 하면은 네.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택배기사 한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죠. 힘들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됐었는데 네. 정신적으로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네. 통장을 열어봤어요, 항상. 네.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 내가. 참고로 보고. 아, 굉장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렇고, 지금 제 키가 171 정도가 됐는데, 네. 지금 몸무게는 60kg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52, 3kg였거든요.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네, 밥을 못 먹으니까, 당시에. 네. 밥을 먹기가 힘든,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 배송을 하고, 아. 그 시간을 내가 좀 쉬겠다, 이런 네. 그 생각이라서, 네. 과일 주스 먹고 배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몸이 많이 망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원펀맨이라는 그, 원펀맨이요? 네, 원펀맨이라는 네.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네. 영웅이 되는 방법. 거기서 이제 알려준 거죠.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거기서 하루에 푸시업 100개, 네. 그 다음에 10kg 달리기 한 번, 네. 스쿼트 100개, 네.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면 자기 같은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애니 덕후긴 하고, 많이 덕후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감명 깊게 봐서 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그 4대 운동, 네. 뭐 10km 런닝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이상은 제가 뛰어다니니까, 평소에. 네. 그 택배 하면서. 네. 그래서 나머지 3가지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근 6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맨몸을 운동을 하셨다고요? 했고. 네,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지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서 했고, 네. 지금은 너무 살만해서. 이제는 이제 편해져서.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제 약간 다시 아, 지금 회복을 하셔가지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 월급이 궁금한데 얼마 정도 받으신 거예요? 한 달에? 지금이랑은 좀 다르겠지만, 네. 제가 15년 입사해서 16년, 17년, 18년 이때까지는 달에 320을 받았고요.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네. 등급에 따라서 180만 원에서 네. 이제 40만 원까지. 아. 일을 잘하면은 180만 원을 줬고, 네. 아무런 문제 없이. 네. 보통은 180 받았죠, 그래서. 세 달에 한 번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음. 그리고 뭐 제가 앞선에 많이 받았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는 이 택배만 한 건 아니었고요. 네. 택배 끝나고는 대리운전도 따로 했습니다. 투잡을 뛰었었죠. 그러면 뭐 택배가 끝나면은 그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7시에 끝나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었는데 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1시간을 하면서 코를 잡죠. 네. 코를 잡아서 12시까지 네. 혹은 1시까지 네. 이렇게 근무를 했었고, 그걸로는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합치면은 그래도 엄청 많네요. 월급이. 월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투잡 비용하고. 그래서 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와. 만족했었습니다. 많이 모으셨겠네요. 다 썼던 거 없어요. 거지예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여태까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와 이제 함께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으실 예정이잖아요. 네. 얼마나 이제 많이 찍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유튜브를. 그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웠고, 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네. 실상은 현실이랑 제가 다녔을 때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많이 큰 차이는 없겠지만, 네. 뭐 급여적인 부분, 그리고 뭐 배송 시간에 관한 부분들이 다 다르겠죠. 큰 틀은 저는 이 직장에 대해서 네. 알려주고 싶었고, 네. 퇴사해서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얘기를 하겠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 거는 정말 의도치 않게, 뭐 나중에 다시 제가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혼자 일을
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 네. 그리고 성격이 느긋느긋하기보다는 음. 능동적이고 네. 생각함에 있어서 발 빠른 사람들은 네. 이 일이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상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직원 간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사장님과 나와의 관계, 네.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 뭐 이런 거를 되게 포장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거 별거 없어요. 직장의 최고는 뭐 복지, 네. 뭐 여가 시간, 아직은 저한테는 급여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부분을 뭐 클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당시에 저를 해소시켜줬고 네. 많은 동료들과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고 네. 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잘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직업일 수도 있어요. 사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말릴 수도 있겠죠. 30대의 네. 초반, 중반이 택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은 나 굉장히 공부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하지만 저는 정말 즐거웠고, 네. 그 안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대기업을 다니다 오신 분, 네. 통닭 장사하시다가 망해서 오신 분, 도박과 주식을 하시다가 쫓겨서 오신 분,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네. 나 혼자 일을 처리해 나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보상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뿌듯했다고 느꼈어요. 재밌었어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에 있어서 네. 보람차고 네. 또 하기는 싫은데 그쵸, 이제. 네, 너무 힘들고 근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인형이 인사하네요. 네.